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부터 주상전화에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가 4시에서 6시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소식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17%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신세계 INC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주당 0.2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0일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주인데요.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추락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충격의 10%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반도체주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역시 10% 가까이 빠졌는데 현재는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알테오제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정규장에서 10%대 넘는 내림세 보였는데 현재 코스닥 시간의 거래에서 3%대 넘는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상화폐주인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인데요. 장형국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0분 만에 7%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로 나온 공시들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태근 이사 그리고 김민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서 유튜브 댓글창에서 미국 선물지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오늘 미국 시장 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까 봐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물지수 움직임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 일본 증시 12% 넘게 급락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오늘 8% 급락세 연출했는데 미국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글쎄요.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참 저도 좀 희망사항인 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몇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하락 원인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원인이 그 두 가지잖아요. 일단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제 중동발 전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인데 경기 침체가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그 경기 침체가 오나요? 항상 위기는 예상치 못했을 때 같이 예상을 했을 때 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전 정말 지겨운 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많은 이제 IB들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실업률 지표가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한 달 오른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 가서 만약에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또 말이 바뀔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과거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JP모간도 그렇고 주요 IB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시장 증시에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서가 다 나왔었어요. 근데 시장 급락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그리고 IBD 예상한 경기 침체는 저는 안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의 과도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물론 이란이 어떤 짓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일단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번에 이란이 대선이 있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2022년도에 있던 히잡 시위, 그걸로 해서 민심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서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물자 싸움이거든요. 이란이 육상을 통해서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거에 솔트레크 최고 사령관이 피격당했을 때도 이란이 상당히 많이 열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면전 같은 건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뭐 이란을 직접 타격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과거처럼 이번에 그 최근에 과거에 있었잖아요. 미사일 타격. 아마 그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아파 중심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분쟁하고 있는 시아파 그 세력들이 계속 이란을 붙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큰 형님이 최소한의 액션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액션을 하고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이 이런 연유를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이 하락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동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면 유가가 변동이 없을까요? 근데 유가가 좀 생각보다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 과하다고 판단하는 포인트가 어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전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 개인적인 어떤 소개에 대한 부분들은 듣는 시청자분들하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갈릴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이 바닥이다, 더 빠진다, 갈릴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충분히 하락이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부디 내일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 중이라서 쉬 손이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아, 그래도 개별 종목들 이슈 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뭐 대마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좀 시외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오늘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코스닥이 너무 빠져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재료라고 치면은 해리스 관련주로 이제 대마 쪽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지율 1% 격차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앞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밀렸다가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들이 좀 시간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물 지수가 하락폭이 뭐 4% 이상 조정을 받다가 또 신기하게 국내 증시 정규장이 끝나니까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내일 또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개인에 대한 물량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코로나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13%가량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소폭 올라오긴 했는데 양시장 모두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우리가 4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강한 상승이 강한 하락이 나타났던 그 구간이 굉장히 흡사한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10%대 이상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장으로 이제 전환이 됐었던 그런 이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올라갔었던 게 아무래도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바이오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 지수 흐름이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이 주도하는 코스닥의 중소형 장세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져서 좀 시간에까지도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마 관련주 외에도 알테온젠도 시간에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었던 종목이긴 한데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알테온젠 좀 상승으로 반전 가능할까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네. 오늘 뭐 대형주 10% 넘게 빠지고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20% 넘게 빠져가지고 지금 질문하신 게 다문 알테오젠만의 얘기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시외에 좀 바이오 종목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조선 쪽하고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그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걸해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8%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2.8% 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아마 시간에 걸해서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뭐 히알루론이 다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지속형 성장 호르몬 인도에서 임상 이상 승인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보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서 가장 하나의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시장 이슈를 이길 만한 이슈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시장도 낙폭을 좀 줄이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 걸해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5% 이하의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시간의 거래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두 개는 뭐 큰 의미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이 아니라면은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2%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시간에서 지금 3%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장중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오늘 12% 급락세 연출했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그럴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오너 리스크 잡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운영직을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보시게 되면 지금 3.3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규장에서는 12.19%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투심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12%가량 하락을 한 거는 모든 대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10% 이상 하락을 했다 보니까 증시 때문에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에 좀 더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투심이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권 일선에서 벗어난 지금 김상철 회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려감이 많이 형성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영국 대표가 이제 이런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 하락을 하다가 지금 버텨 줄까 하는 구간에서 또 하방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는 앞전에 했던 매물대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이제 물려 있는 분들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그 이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도 지금 힘이 그렇게 좋진 않고 위메이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한 구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도 또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빠져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의견,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